안녕하세요. 부동산 2인자의 안준수 멘토입니다. 오늘 매매 사업자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특히 우리 경매는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팔아서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수천에서 수억 원 단기 매도해서 수익 내는 게 제일 단순하고 솔직히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 세금이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바로 팔았었을 때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면은 여기서 1년 미만일 때 78%, 거의 4천만 원의 세금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최소한 2년 동안은 갖고 있다가 팔아야 과도한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4억 5천만 원짜리 집을 4억에 낙찰받아서 한 달 뒤에 4억 5천만 원을 팔면은 차익 5천만 원, 대기업 평균 연봉 정도 되는데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단순 계산만으로 따지면은 1,100만 원 남습니다. 여기에다가 취득세, 대출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복비, 보수비용, 명도비용 등이 추가로 나가게 되는데 일부는 경비 처리한다고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2년 동안 보유하고 기다린다고 해도 내 투자금은 묶여있게 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낸다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세나 월세마저 안 맞춰진다면 금융비용은 오롯이 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다가 양도세 때문에 시작부터 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과도하니까. 근데 여기에도 돌파구가 있습니다.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매매사업자.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매매사업자라는 건데,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면 기존의 78%인 이 단기 양도세를 최대 6%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기간 2년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 사고 내일 바로 팔아도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들면 이것저것 다 빼고 3천만 원 후반대 정도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투자의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초봉 정도는 단기간에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내가 사고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불어난 자산으로 더 큰 자본으로 점점 더 큰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매매 사업자라는 걸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영상을 솔직히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만들고 내 투자 생활에 실전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 하나부터 100까지 조목조목 싹 다 따끈따끈한 최신 사례까지 들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벽을 허물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도움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간략한 개념입니다. 심플하게 부동산의 사고 팜으로 이걸 업으로 삼는 사업자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업자라고 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거창하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던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제약사항이 좀 있으면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혹은 회사 내규상에 겸업금지 의무가 있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가족의 명의를 활용해서 혹은 제3자의 명의로 활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겠죠. 이 매매 사업자로 활용하는 방법은 주거용 부동산 단타 투자를 원하는, 즉 단기 매도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지금과 같이 과도한 양도세가 나오는 시점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회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투자 방법입니다. 다만 매매 사업자는 개인의 기존 주택수가 합산이 됩니다. 기존의 개인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판단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통해 투자를 많이 했으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취득세,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면 취득세가 13.2%와 매년 세금 부담 때문에 현재는 법인보다는 매매 사업자를 통한 투자 방법이 대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영상으로 담으면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카페 링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링크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희 카페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카페에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매매 사업자의 기본 핵심은 부동산 매도로 만들어진 수익이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즉 기존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합산되어서 계산된다는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올려드릴게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하든 양도세는 단기 매도일 때는 78%, 종합소득세는 아무리 높아봐야 내가 1년에 10억 벌어야지 최대치가 45%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 이인자 구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45%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45% 정도면 낼만합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 단기 투자에서 선택이 아닌 강요이고 필수입니다. 든든한 직장이 있다면 아니면 이 든든한 직장이 아니라 월급만 나오는 직장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1년에 한두 건만 매수하고 매도한다면 기존의 연봉의 2배 이상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틈틈이 시간 내서 임장 다니자고요. 물론 부동산 이인자 유튜브 꼭 보시고요. 결혼을 하셨다면 와이프나 남편 명의로 매매 사업자를 발급받고 투자로 활용할 수 있으니 활용 가치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론으로만 보면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강생의 낙찰 사례를 통해서 매매 사업자의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8392 사건 번입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습니다. 김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조금은 오래된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오래된 인프라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잘 하시고 계신 지역입니다. 우선 이 물건 낙찰가는 2억 7,600만 원이고 시세와 매도 예상가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최근에 실거래가가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아주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 실전 투자반에 오시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직접 명도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인자 상담 오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무주택자셨고 출고 전략은 당연히 매매 사업자를 통한 낙찰 후에 단기 매도로 판단했습니다. 명도 과정이 필요해서 기간은 넉넉하게 3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통한 양도세율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겠죠. 먼저 양도 차익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도가는 3억 2천, 마이너스 낙찰가는 2억 7,600, 여기에 차익은 4,345만 7천 원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한 양도 차익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경비 처리,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집값만 내는 것이 아닌 건 당연하니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써야 했던 비용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비, 취득세, 은행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법무사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하니까 경비 처리를 해서 그만큼 지출되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용들이 경비 처리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경비 처리되는 비용은 취득세, 대출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미납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비 처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에 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인데 경비가 300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세금 700만 원만 되면 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매도가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차근차근 경비 처리까지 합산해서 세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낙찰가는 2억 7,654만 3천 원, 경비는 무주택자 취득세가 1.1%인 300만 4만 1,973원, 대출이자는 330만 원. 대출 금액은 2억 4천에서 3개월간 이자 5.5% 계산하면 한 달에 이자 110만 원, 세 달이면 330만 원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경비와 법무사비는 5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중개수수료는 14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미납관리비는 기존의 점유자분께서 다 납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토탈해서 경비합계는 824만 9,973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합계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경비합계를 더한 2억 8,479만 2,973원, 만원다리 좀 빼겠습니다. 부동산 매도가액은 3억 2천입니다. 그렇다면 차액은
3,52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합산되기 때문에 일분의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연봉은 4,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낙찰자분 연봉이 4,400만 원인 건 아닙니다. 연봉 4,400만 원 합산한 금액, 즉 7,920만 원 정도가 이분의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구간을 확인해 보면 세율 24% 구간으로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세율 24%를 적용하면 세금은 84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차액 3,500만 원 중에 종합소득세로 24% 구간 종합소득세 8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2,675만 원 정도가 차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유자 명도 비용은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명도 비용이 공제가 될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세무사마다 인정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공제 안 된다고 표기하겠습니다. 이사비 200만 원 정도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 수익은 2,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2,475만 원 정도로 나오게 되네요. 입찰부터 매도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잡으면 넉넉하게 분기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아주 훌륭합니다.